카메라를 손에 쥔 사람이 사람을 찍지 않는다면 그를 과연 사진작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셔터는 있는데 누를 이유가 없고 렌즈는 있는데 향할 곳이 없는 사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 끝 먼지 쌓인 유리문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한 남자. 그는 왜 사람을 찍지 않기로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과연 끝까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의 서울이었습니다. 서진우의 나이는 35이었지요. 그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 끝에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진우 사진관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먼지가 쌓여 아니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낡은 조명 하나와 오래된 의자 하나 그리고 구석에 세워진 카메라 2대가 전부였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증명사진을 부탁하는 직장인 가족사진을 의뢰하는 이웃 학교 졸업사진을 맡기려는 학부모. 그럴 때마다 진우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촬영이 어렵습니다.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시겠어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고 낮에는 사진관 문을 열어두되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이 되면 현상한 사진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가 찍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담벼락 빗물이 고인 웅덩이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 누군가 놓고 간 운동화 한 짝. 사람의 흔적은 있지만 사람은 없는 풍경들만을 그는 렌즈에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사진을 보고 쓸쓸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아름답다고도 했습니다. 진우는 그 어떤 말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골목을 걸었고 또 묵묵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진우가 처음 카메라를 잡은 것은 20살 무렵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사진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굽히지 않았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눈이 밝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 창문에 맺힌 물방울 하나에서도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카메라는 그런 그에게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도구처럼 손에 익었습니다. 22살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조수로 일을 시작했고 26에는 독립해 웨딩사진 전문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공간은 진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행복한 순간을 찍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찰나 눈물과 웃음이 함께 섞이는 그 감정.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평생의 기억이 될 단 하나의 장면.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진우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꽤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예약은 몇 달 앞서 잡혔습니다. 29이 되던 해에는 서울 중구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조수도 2명 두었고 장비도 새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온기가 있었습니다. 피사체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탁월했고 그 결과물은 언제나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진우는 사람을 찍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의 순간을 붙잡는 일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진작가로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삶이 언제나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진우는 31살에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을 서울 근교의 한 정원에서 야외 웨딩 촬영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맑고 빛도 좋았습니다. 진우는 완벽한 장면을 담기 위해 위치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진우 스스로도 선명하게 기억하기를 피했습니다. 다만 결과만은 분명했습니다. 신부가 크게 다쳤습니다. 결혼식은 중단되었고 신부는 손에 깁스를 한 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촬영 중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진우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진우 안에서는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튜디오를 닫았습니다. 조수들을 내보냈고 장비 일부를 처분했으며 서울 중구의 임대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잘 찾지 않는 외곽 골목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번잡하지도 않은 곳,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거기에 조그마한 사진관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2이었습니다.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찍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렌즈를 향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그 골목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히 지워나갔습니다. 죄책감은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을 조각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깎아내는 것이지요. 진우는 크게 울거나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멈추었습니다. 웃는 일이 줄었고 말이 줄었으며 사람을 마주치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않는 것,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건드리지 않는 것. 그렇게 진우는 오늘도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손에 들려 있었지만 렌즈는 여전히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흐렸고 바람이 불었으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오늘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날임을 그는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비는 점점 세지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골목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사진관 문 앞에서 멈추어 선 그 아이가 유리문을 두드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그 셔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될 것임을. 비는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게 시작된 비였고 빗줄기는 굵었습니다. 진우는 사진관 안에서 창문 너머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골목은 더욱 조용해졌고 손님은 더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오후 빗소리만 들리는 사진관 안에서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유리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다시 났고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는 것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어깨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고스란히 맞은 채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눈을 한번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증명사진 찍으러 왔어요. 진우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수건을 한 장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와 같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오늘은 촬영이 어렵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겠어요?
그런데 여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멀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간청도 아니고 항의도 아닌 어떤 담담함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진우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윤아린이라고 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의 낡은 빌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배경지를 세우고 조명을 조정하고 할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면을 바라보세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인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셔터를 누르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진우가 셔터를 누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진은 찍혔습니다. 진우는 인화를 하겠다며 안쪽으로 들어갔고 할인은 사진관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모두 골목이었고 버려진 사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진들. 할인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할인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별다른 용건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어떨 때는 학교가 끝난 뒤 들렀고 어떨 때는 저녁 무렵에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오면 음료 하나를 내밀고는 뒷일을 계속했습니다.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자신에게도 할인에게도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인이 말했습니다. 아저씨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진우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덤덤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면 무서워요. 맨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무서워요.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는 법을 이미 오래전에 익혀버린 아이처럼 들렸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본 적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봤자 별 소용없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아빠가 더 화가 나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한테 왜 그랬냐고 했어요.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인은 왼쪽 손목에 긴 소매를 내리고 왔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끓이면서도 사진을 정리하면서도 그 긴 소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바라보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진사일 뿐이다. 누군가의 삶에 끼어드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한번 잘못 끼어들었다가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논리는 점점 헐거워졌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골목마다 저런 집이 있다는 것을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배어 있는 현관 말소리가 커질수록 숨을 죽이는 아이들. 그것이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문을 닫고 사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 어른 중 하나였습니다. 이틀 뒤 할인이 다시 왔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받아들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사람을 안 찍어요? 진우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냥요.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리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사람 없는 사진만 찍는 사진사. 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사람을 찍지 않는 사진사.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어른. 그것이 과연 죄를 씻는 방식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도망인가? 진우는 그 질문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할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긴 소매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 담담한 목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그 말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우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사진관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할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할인이라는 학생을 아십니까? 그 물음이 진우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진우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결코 그를 가볍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 진우는 사진관 불을 끄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사람을 향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카메라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그 결심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람을 찍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는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진관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도망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걷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골목을 나섰지만 처음 몇 걸음은 거의 제자리 걸음에 가까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할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찾지 못한 아이를 자신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이미 골목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람을 향한 적 없는 카메라였습니다. 그 무게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무거운 것도 더 가벼운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진우는 걸으면서 렌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의 흔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다니던 골목 그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던 정류장 학교 담벼락 아래 자주 앉아 있었다고 했던 계단. 아이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물을 찍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찾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사진이 기억이 아닌 방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진우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할인이 오가던 길목이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중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 혹시 오늘 보셨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전에 왔다 갔어요. 물 한 병 사서 강 쪽으로 걸어갔어요. 강 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우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한강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는 조용했습니다. 물소리만 낮게 흘렀고 멀리 다리 위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숨을 고르며 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 뒤에서 할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물조차 이미 다 써버린 것처럼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멈추었습니다. 카메라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 장면을 담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카메라를 방패 삼아 거리를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우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깨에서 벗어 땅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할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여기 있었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시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할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지,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이 할인이 14살 때였다는 것, 학교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말하지 못한 채 몇 년을 혼자 견뎌왔다는 것. 할인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덤덤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덤덤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눌러서 만들어진 것인지 진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나도 한번 누군가를 다치게 한 적이 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내 실수로 사람이 다쳤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찍지 않고 아무에게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할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결국 선택이더라고요. 나쁜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진우는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나랑 같이 가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넘어야 했는지 진우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진우는 할인을 데리고 한강 다리 아래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진우는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진우는 아는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진우가 오래전 잠깐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진을 찍어준 적 있는 곳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밤임에도 전화를 받았고 오늘 밤 임시 입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할인에게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시설에 할인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진우는 혼자 걸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어깨에 걸린 카메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 이 카메라로 한 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할인을 찾기 위해 꺼냈던 카메라는 결국 내려놓았고 그 대신 걸었고 앉았고 들었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진보다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진우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할인의 아버지로부터 있어온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오래 알고 있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늦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말이 담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인은 당분간 시설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와도 연결이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인의 삶이 하루아침에 쉬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감당하던 무게를 이제는 혼자 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날부터 사진관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담벼락 빗물 웅덩이 버려진 신발. 그 사진들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 사람을 지운 공간. 그것이 예술이었는지 아니면 도피였는지 진우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변화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진우는 사진관 유리문을 닦았습니다. 오래 쌓인 먼지를 걷어냈습니다. 안이 들여다보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려 했던 공간을 이제 보여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간판 아래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당신의 지금을 기록합니다. 글씨는 투박했습니다. 디자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는 3년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진우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닫아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셔터를 들어 올리고 불을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올 때 열려있는 곳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진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라는 것을 진우는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카메라를 들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도 담벼락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뒷모습도 담았습니다. 렌즈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셔터는 눌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우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래 멈추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열어두는 것은 다릅니다. 진우는 오랫동안 문을 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열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들어올까봐 경계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열린 것처럼 보이는 닫힌 상태라는 것을 진우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할인을 보호시설로 연결한 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진우는 사진관 불을 켜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사람을 피하는 데 써왔던 그 카메라가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도구는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날부터 사진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었습니다. 첫날은 유리문을 닦았습니다. 오래 쌓인 먼지를 걷어내자 골목의 빛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틀째는 낡은 조명 전구를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셋째 날은 구석에 묵혀두었던 배경지를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 달라진다는 것을 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 번에 바뀌는 삶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판 아래 붙여두었던 종이 문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당신의 지금을 기록합니다. 글씨는 여전히 투박했습니다. 더 예쁘게 고쳤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투박한 글씨 그대로가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되지 않지만 진심인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첫 손님이 찾아온 것은 간판을 정리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증명사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그 여성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진 찍히는 게 좀 쑥스러웠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네요. 그 말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작게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0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돌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이를 찍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처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카메라 앞에서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진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웃음을 담았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들이 돌아간 뒤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오래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이 전부인 날도 있었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는 카메라를 들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담벼락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담벼락 앞을 지나는 사람도 함께 찍었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렌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손의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채로도 사진은 찍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한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진우는 그 사진들을 벽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사진들 사이에 사람이 있는 사진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노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학생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잠시 멈춰 선 직장인.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별하지 않은 순간들. 그것이 사진관 벽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때로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이게 다 근처예요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진우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할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갈게요. 진우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낸 끝에 나온 것인지 진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답장은 짧게 보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진우는 사진관 문을 일찍 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카메라를 손질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진우는 멈추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겨울보다 얼굴이 밝아 있었습니다. 교복이 아니었습니다. 봄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 웅크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 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달라졌네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조금 달라졌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벽에 새로 걸린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에 진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찍습니다. 할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도 찍어주실 수 있어요. 진우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할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배경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창문 빛이 들어오는 자리가 더 좋았습니다. 진우는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꾸미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애써 웃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굳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담겠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누른 셔터였지만 사진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진우는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우거나 보정하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 그대로가 이미 충분히 좋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인이 사진관을 나간 뒤 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이 있고 사물이 있고 이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찍던 시간도 그 자체로 진우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기록하되 자신은 숨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 속에 자신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1살 그 가을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삶을 멈추게 하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할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 기억이 있었기에 떨리는 손으로도 셔터를 다시 들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무게를 어떻게 지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사진관 불을 켜두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담벼락이 노을빛을 받아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우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눌렀습니다. 손의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마주할 때 몸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떨림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할인을 통해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았고 할인을 돕는 일이 결국 스스로를 돕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진짜 삶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한 장의 사진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었고 골목을 걸으며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우 사진관의 불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간판 아래 종이 문구는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을 기록합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손님을 향한 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진우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자신을 기록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떨리는 손으로라도 계속 찍어나가는 것, 그것이 사진이고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셔터는 오늘도 눌립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